연이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겨울입니다. 백석역 온수관이 터져 뜨거운 물이 치솟았습니다. 물밀듯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수증기는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약간 작은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약간 폼소리와 함께 연기가 갑자기 수증기가 확 이렇게.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카드 결제도 안 된 주말이었습니다. KT는 시설과 설비를 통폐합 관리하고 남은 유휴 부동산에 호텔과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경영 성과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기득권 관련 부동산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관련 인원들을 정리를 하면 완공된 지 30년도 채 안 된 건물의 기둥에서는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립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재난의 상처를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통신과 전기가 흐르는 땅속 지하는 과연 안전한 겁니까? 속절없이 일이 터져야만 돌아보는 겨울 재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40개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알려진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시작된 곳은 1층의 신발가게.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은 신발가게의 상품을 태우고 빠르게 다른 점포로 옮겨붙었습니다. 제작진이 도착한 데는 저녁 8시. 남은 불씨를 없애기 위해 소방작업은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불 났다고 저거 하고 한 1분 정도가 지났는데 거기서 난로가 팡 떠지면서 한꺼번에 거기서 유리가 빵 다 터지면서 그 안에 다 이렇게 그냥 불이 들어오면서 유리가 다 번졌다고. 순식간에 번진 화재는 점포 내 모든 물건을 태우고 시커먼 채만 남겼는데요. 저희 가게가 여기 두 번째 가게예요. 예? 저희 가게.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점포가 완전 전소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건이 한 2억 이상 들어가 있는 점포인데. 아이고. 상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상인들은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도 못해. 오늘 속상한 거. 엄청 놀라셨겠네. 놀래고 발발발발 떨리고 그렇지요.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나 그렇게 연기 나는 거 처음 봤어. 왜냐면 이거 가스가 터졌나 봐. 그리고 신발 있잖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타, 그죠? 고무, 합성 그런 거. 그럼. 내 몸 상한 것보다 점포 내 물건들이 먼저인 상인들. 하나라도 건질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안전 때문에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내일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정리하실 수는 없겠네요. 다 탔는데 그러니까. 왜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네. 그렇지. 이게 노후된 건물이라 내려앉을까봐 다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밤은 깊어가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모두 하염없이 불탄 가게만 바라봤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해 1층 점포 50곳 중 37곳이 불에 탔고 2층 점포 37곳 중 3곳이 소실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파열됐습니다. 섭씨 100도에 가까운 물이 도로 반경 200m로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쳤습니다. 지역의 난방을 위해 섭씨 95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을 보내는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새어나온 층계와 뜨거운 물로 백석역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박정혁 씨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약간 작은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약간 폼소리와 함께 연기가 갑자기 수증기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와 동시에 흙탕물이라고 해서 처음에 흙탕물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쓰나미처럼 확 밀려와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죠. 끊임없이 뜨거운 물이 들어오자 결국 위층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정혁 씨가 보여준 가게 안 CCTV 화면은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가게 안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가게 안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밀려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손님들을 서둘러 내보냅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길래 여기 앞에다가 수건을 깔아가지고 더 이상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그 수건을 쌓은 거 위로도 이제 물이 흘러 넘치니까 저희 이제 갑자기 연기도 정확하게 끼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끼니까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안쪽으로 대피를 하는 거죠. 가스불을 끄고 밸브를 잠근 뒤 그 또한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 이 근방에 그 저녁 시간대라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이 건물에서 계시는 분들도 위에서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피하시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화상 입은 분도 계시고. 백석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규태 씨도 당시 사고를 떠올리면 아찔함이 몰려옵니다. 물 기둥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m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이 거의 뭐 부근 전체가 도로나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심지어 소방대원들이 사고 일어난 지점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접근도 못하고. 예. 도로를 넘어 인도와 가게까지 뜨거운 물이 밀려들던 상황. 평온하던 도로에 뜨거운 물이 솟구치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겨울 한파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날 일어난 사고로 인근 아파트 단지 2,800가구는 열 공급이 끊겨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죠. 지금 여기서 이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당장 요게 떼었어도 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너무 걱정스럽죠. 또 다른 지역도 똑같이 15년 이상 됐는데 거기도 안 터지는 법은 없잖아요. 이후에도 열수송관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시 목동. 주민들이 지나드는 아파트 입구 부근 땅속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열수송관이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겨울철 유난히 온수관이 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석동 열수송관의 경우 연결 구간 용접부 덮개가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내구성이 낮아져 노후된 열수송관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백석동에 열수송관이 매립된 시기는 1991년입니다. 열수송관의 기대 수명을 40년으로 바라보는데 백석동 열수송관은 28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수송관의 기대 수명은 40년이었으나 1991년 시공 이후 27년째인 지난해 사고가 터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관은 한 40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지만 관이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접합 부위에서 전이차 때문에 부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온수 수요량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먼 곳까지 뜨거운 온수를 공급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식되어 있던 것이 터지는 거죠. 지역난방공사는 사고 후 고양시 전체 열수송관의 위험 현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열수송관 안전 상태는 이미 보존 연한이 다 돼 교체가 꼭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백석동 열수송관 외에 4곳도 남은 수명은 0년. 열수송관의 기대 수명은 40년이었으나 1991년 시공 이후 27년째인 지난해 사고가 터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황을 알기 위해 시공사들에 연락해봤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시공사인데, 네. 거기 시공사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시공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죠. 열수송관이 매립된 백석역 부근은 1기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산 광풍은 마찬가지.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1989년 200만 호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고 이후 긴급 점검을 벌였는데 90년대 초 형성된 분당과 고양 등 1기 신도시와 강남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백석동 열수송관 사고 추정 원인과 동일한 용접부를 가진 지점은 443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바로 교체나 보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분당이나 고양 이런 데를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면 교통 혼잡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열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끊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당장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작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했으나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가 누수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혈압이라든가 온도만 측정해가지고 암 걸린 것을 측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MRI, CT 촬영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1991년 시공 당시 용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송관 두께가 1.1cm예요. 11mm인데 예. 용접액이 다 안 차고 0.5나 6밖에 안 찬 거예요. 네. 그래서 용접 불량이 확인된 거예요. 이게 시기가 언제 용접이 된 건가요? 91년 얘기예요. 처음에 시공을 할 당시 얘기예요. 처음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위험등급 최상이었습니다. 위험등급이 높아 주요 관찰 대상이었음에도 교체를 위한 준비나 예산 마련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등이라고 해서 위험등급 1등급 선정을 했지만 예. 네네. 그걸 다 파서 다시 교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